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투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투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투자 받는 법에 대해서 음,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나름 스타트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것을 이제 투자를 통해서 가파른 성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창업자가 이제 창업자 역할이 있고 투자자의 역할이 있는데, 창업자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증명한다는 말은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과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모델, 외국에서 성공한 또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초기 과정에서 증명받아서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나 매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증명받는 방법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용자만으로도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는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 증명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비즈니스를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이제 투자자가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나 또는 VC, 투자를 한 VC가 계속해서 성공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미 투자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터 사업 단계인데요. 스타터 사업 단계는 이제 투자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사업 단계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와 비개발자, 창업자가 개발자인지에 따라서 또는 비개발자냐에 따라서 사업 단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분들은 이제 팀 빌딩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팀 빌딩은 사실 사업 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인원은 2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CEO와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 CTO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CEO 입장에서, 비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을 팀으로 그 창업자로 또는 이제 그 구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단계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이제 팀원을 늘리고 많은 수의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밸류의 공유, 핵심 가치의 공유, 그리고 이제 비전의 공유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로도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최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의 얘기고요. 만약에 제품을 꾸준하게 개발해 오던 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업을 같이 했던 팀이 있다면 물론 첫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아이디어도 없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이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분과 개발을 담당하는 분 두 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MVP의 개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꼭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 나가는 과정을 피보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품이 개발하면서 이제 하는 거는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고요. 실제 추상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제품이 개발되면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꼭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개발하고 또한 사업의 방향을 이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비즈니스 모델과 MVP 수준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 것을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요.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평균 1억 원,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투자를 받을 경우 이제 빠르게 MVP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CEO나 이제 창업자분들, 공동 창업자분들의 이제 지분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대 뭐 20%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사업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받을 때 만약에 엔젤 투자 단계에서 투자를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금액도 요즘은 이제 최대 3억 원 또는 뭐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실제 MVP뿐만 아니라 실제 상용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비용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단계에서는 뭐 받으면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이 또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과 MVP로 가지고 받는 투자, 그 첫 투자가 이루어질 때 팀빌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뭐랄까 사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첫 투자를 딱 받고서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팀 빌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치를 공유한 분이 있다면 접촉을 계속 할 수 있겠죠. 또는 비전에 공유하는 분이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첫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팀 빌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때 이루어지는 투자는 이제 프리 A나 시드 투자라고 불리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증명하는 것 또는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이때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증명까지 투자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의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첫 투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행과 MVP 개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드 투자 단계, 사업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사업이 돌아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는 팀을 빌딩한다는 것은 업무 분장과 함께 R&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팀이 진정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EO와 CTO의 리더십이 발현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증명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사업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 증명되면 이제 팀의 역량이 부족한 거 또는 사업에서 이제 세웠던 전략에 따라서 예산을 구축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리즈 A와 시리즈 B 연속해서 받아나가는 성장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비개발자 분의 이제 사업 단계를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개발자일 때 사업 단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일 때는 이제 좀 더 단순해지고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발자 혼자서 시작할 경우 비행과 MVP를 일단 개발한 이후에 그 비전에 공유하는 사업적인 부분을 담당할 CEO를 영입하거나 또는 투자 부분을 담당하는 CFO 또는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개발자를 한 명 이렇게 영입을 해서 첫 투자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비개발자와 똑같고요. 첫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팀 빌딩과 사업 증명이 이루어져야 이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엔젤 투자와 시드 투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대부분 첫 투자, MVP로 받는 첫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첫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계는 첫 투자를 받고 팀빌딩을 이루어내는 곳 또는 사업 증명을 하는 곳이 정말 사업 증명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다. 그리고 이 증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저나 매출 이 반응을 보고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사업 단계를 봤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아이디어나 이제 MVP 개발 단계에서 받는 투자를 엔젤 투자라고 하고요. 예전 한 5년 전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최대는 2억 뭐까지 2억에서 3억까지 투자하는 곳도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시드 투자 또는 프리 A라고 하는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이제 받는 투자 이후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사업 초기 단계에는 팀 빌딩을 하고 비즈니스를 증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을 이루어야 하는 것 또는 유저를 늘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사업들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폐업을 하기 때문에 데스밸리라고도 불리우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는 이제 사업이 위기가 왔더라도 어떻게 사업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라고 할 수 있는데 시리즈 A는 이제 비즈니스가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리즈 B는 이제 성장 단계이지만
비즈니스가 검증되고 사업이 글로벌이나 경쟁에서 그 유리한 지점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더 크고 뭐, 뭐 요즘은 500억에서 300억에서 500억까지 받는 그런데도 간간히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투자 단계가 있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주체인 V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C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VC는 여러분과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파트너라고 해버리면 그 수준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파트너는 이제 같이 엑시까지 같이 간다는 면에서 또는 회사의 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면에서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은 뭐 공통 창업자급의 파트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VC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불려나가는 게 이 VC의 목적이기 때문에 VC의 목적은 제일의 목적은 수익이 되겠고요. VC는 이제 투자금을 투자받아서 그것을 굴려가지고 최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이 VC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 또는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투자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가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V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처럼 여러분 뭐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그들의 위치가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VC들은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굴린다고 했잖아요. 그 투자를 받는 그 투자금을 제공하는 측을 우리는 LP라고 불리는데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불리는데 개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관공서 정부기관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자한 펀드를 가지고 그 금액을 일부를 전달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VC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VC는 GP라고 불립니다. 제너럴 파트너라고 불리고 실제 돈을 투자하는 곳은 리미티드 파트너 LP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자는 사실은 LP인 경우가 많고요. VC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C를 LP라고 이제 착각하고 또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V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일단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돈들이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관공서가 이렇게 돈을 냈을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돈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또는 어떤 사업을 걸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공서는 엔젤 펀드라고 해서 사업 초기를 활성화시키는 펀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CEO가 여성인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펀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VC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창업을 위한 펀드일 경우에 그 돈을 받은 VC들은 모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CEO인 경우에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태 펀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펀드에 투자받은 VC들을 찾는 게 찾아서 이제 컨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모든 정보를 한국벤처투자에서 살펴볼 수 있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펀드가 어디에 이제 출자됐는지 어디에서 출자되고 어디로 어떤 VC에 투자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VC 심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VC를 접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심사역과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심사역은 1인당 1년에 3개에서 4개의 회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사업성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을 경우 이 심사역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규모에 따라서 3명에 5명으로 이루어진 투심의는 운영이 이제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 명이 주도를 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VC는 모태펀드로부터 운용 금액을 투자받기 때문에 그 금액의 2% 정도를 운용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로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금 회수 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엑시 단계에서 그것이 100억으로 늘어나게 됐다면 90억의 20%가 이제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겠죠. 90억의 20%인 18억을 VC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VC가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많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성과금으로 VC 심사역들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상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M&A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VC들 중에서 뭐 꽤 많은 성과금을 가져가는 VC들도 뭐 적은 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받는 방법인데요. 투자를 받는 방법은 지인 소개 그리고 심사역으로부터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이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받는 펀딩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뭐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고 뭐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 지인 소개와 VC 심사역을 통한 투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소개는 이 지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분야, 그렇죠? 해당 분야에서 명성이 있거나 또는 관련 뭐랄까 그 분야에 명성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뭐랄까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분이 투자했을 경우 이 자체로만으로도 사업이 증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도 좋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 그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투자 금액이 뭐 20억에서 30억, 40억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후속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평판이 있는 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의 증명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에서 심사역 선택이 직접 심사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펀드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일단 어떤 펀드가 나의 사업과 맞는지를 찾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펀드에서 출자 받은 그 펀드가 투자한 VC들을 찾는 것이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역 중에서 심사역들이 어떤 뭐 해당하는 펀드의 VC의 심사역을 뭐 연락처를 찾는 거 또는 담당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검색만 하게 되면 어떤 심사역이 어디에 회사에 투자했는지 또는 어떤 VC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과 대부분 비슷한 사업에 투자한 VC를 일단 찾고 이제 그 VC에 컨택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C의 이제 심사역을 직접 대면하는 방법은 콜드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VC의 오피스 아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피스 아워는 이제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그 오피스를 열어서 심사역을 직접 찾아가고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모데이를 보면 그 모집 공고문에 심사역의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모데이나 뭐 찾아가서 실제 여기서 입상을 하게 돼서 뭐 영감을 받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또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뒤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심사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투자를 받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심사역이나 VC를 접촉하면 투자가 100%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접촉을 해서 투자를 받은 팀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나 특출난 뭐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개발한 MVP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에 투자받은 팀은 없고요. 대부분 거절한 투자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러분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후에 추후 몇 번의 컨택 이후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할 거리인데 VC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해요. 이 말은 물론 VC들이 뭐 진짜로 투자할 스타트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이 창업자가 VC를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도 또 않는다는 걸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펀드 구조 또는 출자 구조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펀드의 구조를 이해하고 VC를 적절히 선택한 다음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VC한테 받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VC들 여러 명을 컨택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피드백에서 공통된 것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VC마다 팀사역마다 피드백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VC와 그 주파수를 맞춰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서 VC와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VC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또는 우리가 보는 방향이 그 VC와 맞다라는 것을 비전을 계속 공유해 나가면서 뭐 두세 번 거절 당하더라도 리젝 당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투자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VC는 항상 하는 말이 팀과 창업자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팀과 창업자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VC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과 창업자를 가장 중요시한다, 뭐 열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너무 모호한 말이고 여기서 팀과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은 팀과 창업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VC를 설득해야 되는 것도 팀과 창업자이며 한 번 거절 당하더라도 또는 두 번, 세 번 거절 당하더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주체도 팀과 창업자라는 거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IR을 진행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 관련 강의 중 투자받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메일을 남겨놓은 메일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이제 피드백,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메일로 주시면 강의에 반영해서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